몽유도원도를 그린 안견은 이후에 안평대군의 그룹에서 물러나요. 안평대군이 아끼던 웍을 훔쳐요. 노릇노릇 역사적 가족, 역사 속 가족 이야기. 오늘의 역사 속 가족 이야기는 몽유도원도를 그린 화가 안견과 아들 안소희의 비극적인 이야기고, 저는 역사 공부하는 비더슈tat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그림을 몽유도원도라고 부르지만 그 이름이 적절한가에 대한 논란이 좀 있어요. 이 그림의 제목을 당시 사람들은 몽도원도라고 불렀을 것이다 라는 주장이 상당히 설득력 있게 나오고는 있어요. 이 그림을 그린 안견에 대해서는 알려진 게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사실 그 당시에만 해도 이제 화공들은 그렇게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생애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알려질 수 있는 게 거의 없죠. 태어난 연도도 1400년 정도로 추정될 뿐 정확한 건 모르고요. 몽유도원도가 1447년도에 그려졌으니까 이 그림을 그렸을 때 뭐 40대 후반에서 50대 정도 됐겠다라는 거 정도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린 작품도 몽유도원도 말고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작품이 남아있지 않아요. 다만 이제 한 가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이 안견이 안평대군의 막대한 총애를 받았다는 사실이죠. 신숙주가 쓴 보안제집의 화기라는 기록에 보면 안평대군이 생전에 소장하고 있었던 작품 목록을 쭉 써놨어요. 이 화기라는 기록에만 200점 넘는 작품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안견의 작품만 30여 점을 소장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왕실에서 그림을 그리던 안견의 원래 품계는 종6품이었어요. 그런데 몽유도원도를 그리고 1년 뒤에 세종이 이 안견의 직위를 정4품까지 올려줍니다. 이건 아주 파격적인 조치였고, 아마도 높은 확률로 안평대군이 그 뒤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죠. 그리고 안평대군의 총애를 받았다는 건 무엇보다 당시 안평대군이 이끌고 있었던 그 문화 권력, 그 권력의 내부로 진입할 수 있었다는 의미이기도 했죠. 전통시대에는 그림을 그린다, 그림을 공부한다라는 건 귀족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안평대군을 매개로 해서 안견은 수많은 그림들을 볼 수 있었고 자기의 그림 실력을 높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후의 행보는 약간 좀 의문이 듭니다. 몽유도원도를 그린 안견은 이후에 안평대군의 그룹에서 물러나요. 처음에는 안평대군한테 관직을 그만두고 돌아가겠다라고 했는데 안평대군이 안 받아줘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기록에 돼 있냐면 안평대군이 아끼던 웍을 훔쳐요. 훔쳐서 쫓겨나는 걸로 돼 있는데 실제로 그 웍이 탐나서 훔쳤을 것 같진 않죠. 자리에서 물러나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일을 벌인 걸로 추정이 됩니다. 안견이 이렇게 쫓겨난 바로 다음 해에 계유정난이 벌어지고 안평대군은 곧 사망하죠. 그리고 이때 중앙에서 물러나 있었던 안견은 계유정난에서 목숨을 건집니다. 그 뒤로 안견의 행보는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없고, 근데 한 가지 우리가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 안견이 아니라 안견의 아들에 대해서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안소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아버지처럼 화공이 되지 않았어요. 문과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그래서 문과 과거에 급제를 했는데 화공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신분에 미천함을 들어서 사원부 감찰이라는 직을 맡기려고 했는데 배제를 당하죠. 노골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과거에 급제했다고 하더라도 아버지가 화공이니 오를 수 없다. 오늘 한 얘기는 사실 많은 부분 추측을 가미한 이야기고, 맥락 속에서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일들이 많죠. 왜 이 사람이 화공의 길을 가지 않고 과거를 봤는지, 공부를 했는지 알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사실 우리는 앞에서 이 정치적 맥락을 생각해 봤던 것처럼 이 두 부자 간의 관계도 한번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왜 안소희라는 아들은 화원의 길을 가지 않고 과거에 급제했을까? 하지만 결국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안소희는 아버지의 신분을 이유로 사원부 감찰이면 정육품이거든요. 아버지의 관직보다도 낮았던 그 감찰에조차 이르지를 못했습니다. 몽유도원도라는 그림은 안평대군 그룹이라는 한 거대한 세력의 어떤 서사 혹은 그 실패를 담고 있는 그림이기도 하지만, 좀 더 내면으로 들어가 본다면 안견과 안소희라는 이 두 부자의 비극도 함께 담고 있는 작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게 되는 거겠죠. 노릇노릇. 오늘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앞으로도 저희들의 이야기와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노릇노릇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